안녕하십니까. 긴급구조 태권도를 진행하는 서성원 기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긴급구조 태권도에서 이야기를 나눌 우리 두 기자를 모셨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이 자리에 있는 태권도 신문의 양택진 기자입니다. 네, 양택진입니다. 네, 그리고 모처럼 나왔습니다. 우리 태권뉴스 T의 박상욱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3월 말 대만에서 열린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 때 호애편을 제작해서 보낸 이후에 한 20일 동안 정식 편을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를 비롯한 우리 객원 기자들의 일정이 잘 안 맞았던 것도 있지만 제작 여건이 너무나 열악한 탓도 있습니다. 장소 섭외부터 여러 가지 촬영부터 편집까지 여러 가지 그 제작 비용이 드는데 그 제작 비용을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모처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것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다만 삼철현 유료화에서 무료로 전환하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후원을 요청했는데 후원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이 긴급구조 태권도를 제작해서 방영하려면 기본적인 제작 실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실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지금 많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3편을 찍고 있는 이 장소도 서울 동작구에 있는 모 주민센터 장을 무료로 임대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이 긴급구조 태권도가 많은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과감없이 후원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모 시민단체에는 그렇게 후원을 팍팍 해주시면서 왜 우리 긴급구조 태권도에는 후원에 이렇게 인색한지 제도권 관계자들 500만원, 700만원씩 팍팍 주면서 왜 우리 긴급구조 태권도에는 후원을 10원도 하지 않는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긴급구조 태권도가 태권도 발전에 더 기여하는지 모 시민단체가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고 최소한 이 긴급구조 태권도가 지속적으로 방영될 수 있도록 제작 실비 좀 팍팍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왔는데 국내외 태권도인들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이 컨셉이 격식 없이 차 마시면서 술 마시면서 격 없이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자는 그런 컨셉이었는데요. 제 옆에 있는 우리 양택진 기자가 제 후배인데 양분한테 또는 양택진 기자한테 반말을 하는 것이 너무 좀 불성사납다. 아무리 선배라고 해도 공식적인 방송에서 후배한테 하대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과감하게 형식과 격식을 파괴한 컨셉을 처음부터 지향했기 때문에 제가 양택진 기자한테 말을 논다고 해서 양택진 기자에 대한 어떤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처음 제작할 때부터 편안하게 사적인 공간에서 얘기 나누시자 이렇게 모토를 잡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하는 말 속에 여러분들이 좀 비판적인 눈길도 있지만 또 이런 편안한 분위기가 오히려 좋다라고 더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제작진과 상의했는데 후배한테는 사석처럼 말을 놓기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 주제는 4월 11일에서 12일 우주에서 최종대회가 열렸는데요. 8체급씩 남녀 각 8체급씩 선정을 했는데 나중에 회를 거쳐서 6체급씩 그렇게 또 나중에 결정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 대회를 집중적으로 취재한 우리 양택진 기자, 박상욱 기자 같이 있습니다. 먼저 그 대회를 어떻게 봤는지 일단 스케치 좀 한번 해주시죠. 우선 대회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얘기를 하면 남자부에서 조강민 같은 선수 그리고 여자부에서 한학교에서 울산 효정고에서 이다빈, 김주희라는 고등학생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 상당히 좀 이 국가대표 세대 교체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사실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조짐이 보이지 않았나. 길게 봤을 때 선수들을 좀 이제 그 정도 나이대들의 선수들부터 그러니까 이 협회에서 집중 관리해가지고 좀 끌고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었고, 근데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바로 이제 내달 25일부터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에서 열리는 제21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 관련해서 선수 체급 선정하는 문제가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의 방식과 달라서의 문제라기보다는 혼란을 뻔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체급을 남녀 각 8체급을 다 선정해 놓고 다 뽑아 놓고 그 다음에 다시 6체급을 추리다 보니까 거기서 작게는 각 팀들에서의 반발이 당연히 예상되었던 일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아시아 체급 선정을 하고 또 이제 아시안 게임도 치러야 하는데 과연 대한태권도협회가 지금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최근에 성적 뭐 그랑프리 그 맨체스터에서 열렸던 그랑프리 파이널도 그렇고 얼마 전에 우리가 다 같이 갔다 왔던 대만에서도 그렇고 이 경기력이 점점 그러니까 경기력이 떨어진다라는 측면보다는 경기력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미 많이 이제 잃어버린 게 오래 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갖고 나아가겠다라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든 측면이 하나도 없었다 이번 대표 선발 과정에서. 오케이, 박 기자님은 지금 어떻게 양택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그 아시아 선수권 대회 그 체급 결정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사전에 이제 최종전 대회 이전부터 이제 말이 많았던 게 왜 체급을 먼저 결정하지 않았고 그 대표 선발을 갔냐 그런 문제들이 논란이 있었는데 방금 양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뻔히 논란이 일 줄 예상을 누구나 다 예상했었는데 그것까지 감수해가면서 그 대한태권도협회가 그 강행, 그러니까 8체급 뽑아놓고 6체급을 뽑았다는 거 강행한 것은 조금 이제 일단 뭐 여기서 다른 문제지만은 좀 납득하기 힘든 좀 대목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이제 그 우리가 이번엔 그 김태환 회장 오이 오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경기력 강화를 위해서 신설된 경기부. 과연 이 경기부의 역할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한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일부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 체급 선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누가 탈락하고 누가 들어왔다 이런 단편적인 내용보다는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력 향상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에 채용한 이상은 경기부장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베테랑 경기 지도자 출신인 김세혁 전무이사가 과연 경기단체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대한태권도협회 과연 장기적인 중장기 플랜이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양 기자, 이번에 그 아시아 선수권 대회 아시안 게임은 이제 8체급이 아니라 6체급으로 6체급이죠. 결정이 됐죠. 네. 그런데 한간에 보면은 실무자들도 아시아 선수권 대회 8체급 나가는 줄 알았다 이런 소문도 횡행하게 돌고 있는데 뭐 누구라고 이름을 언급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 왜냐면 전해준 사람 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안 선수권 대회를 몇 체급 나가는지. 근데 사실은 우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4년 전에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그때 이제 중국에서 이제 광저우에서 할 때 6체급을 출전을 했는데 그때부터 개체국 어드밴티지가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개체국에서 전체국을 다 출전하는 어드밴티지가 없어져서 사실 이번에는 아시안 게임도 6체급 그 개체국이 우리가 하니까 우리 다 8체급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사실은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기자들도 사실은 개체국이니까 8체급 아니었냐라고 이제 착각했던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건 다 같이 반성해야 될 이제 문제고. 그래, 반성하자. 아시안 게임하고 아시안 선수권 대회는 6체급을 출전을 하는데 2년 전에 어떻게 뽑았냐면 2년 전에 우리가 런던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남녀 각각 2체급을 선발해 놨었어요. 거기에다가 아시안 선수권이 6체급이니까 남자 4체급, 여자 4체급을 뽑는 선발전을 별도로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선수를 그때 김재세나 우선 선발대회 후에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4체급씩 4체급, 그러니까 올림픽 체급 나가는 선수들은 당연히 거길 나가고 아시안 선수권을 나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4체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우선수 대회 이어서 선발전에서 4체급씩 뽑아가지고 그 선수들이 이제 베트남 호치민에서부터 가시지 않았어요? 그렇지. 천밀밀. 그렇지. 천민밀. 이제 그걸 해서 그때는 그렇게 뽑았죠. 그런데 왜 이번에 김세혁 전무 체제가 들어오면서 예전처럼 6체급을 미리 선정해놓고 6명 선수를 선발하지 않고 왜 8체급을 선발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논란이 언제 각 팀한테 우리는 8체급을 다 선발을 해서 평가전을 거쳐서 추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왜 대한태권대표가 8체급을 다 선발했는지 그 취지는 우선은 저희가 경기부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6체급을 선정해 놓고 갔을 경우에 장점도 있지만 8체급을 선정해서 6체급으로 추렸을 때의 장점도 있다. 그럼 그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존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포함해서 랭킹 포인트가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래도 국제대회에서 메달 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체급들, 최근에 국제대회들에 비추어 봤을 때 유리한 체급들이 있기 때문에 8체급으로 해서 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일단 많이 그 틀을 해놓으면 거기서 체급 선정, 그 다음에 이 중에 누가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유리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 김세혁 전무의 결정에 김부천 사무국장이 뭐 반대는 했는데 김세혁 전무 아니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된 걸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 6체급 선정에 대해서 8체급 선정하고 6체급 추리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협회에서 여러 차례 거기에 대한 반대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최소한 한 차례 정도 6체급을 선정하고 가는 것이 맞다. 6체급을 선정하고 가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측면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견은 뭐 누구라고 이름을 반영되진 않은 거기서 것 같고. 그럼 박 기자님 어떻게 들었어요? 저도 그 협회 내에 어떤 뭐 직원이나 표현할 때 그분이 이제 여수체육을 선정해 놓고 그 대표를 하는 게 낫다고, 그게 이제 나온 방식일 수 있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듣기로는 딱 한 번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딱 한 번 건의했는데 그래요? 그게 이제 뭐 묵사발이 됐든 무시가 됐든 간에 아무튼 그게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김세혁 전무가 주장한 이 8체급을 선정해 놓고 나중에 평가전을 거쳐서 이렇게 뭐 훨씬 효과가 있다,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기본 생각에 두 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로 봤을 때 협회는, 그러니까 제가 기사에서도 다뤘지만 협회가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 국가대표 선수 육성과 국가대표 선수 발굴과 기타 등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 어떤 기조로 가겠다라는 것을 미리 펼쳐 보인 상황에서 그 방향으로 오면서, 자, 근데 지금 이 방향에서는 6체급을 미리 까서 6체급으로 하는 것보다는 8체급으로 해서 6체급을 선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방식이다. 이 정책에서 봤을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그게 아니다. 6체급을 먼저 선정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렇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들이 좀 어느 정도 공감돼, 설득이나 어떤 반대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그래서 어떤 것이 장점이다라는 게 딱 뚜렷이 나왔으면, 아 그래, 지금 우리가 8체급을 선정해놓고 6체급으로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겠다라는 이런 어떤 이 과정이 있었으면 좀 좋았다기보다는 좀 필요했는데, 지금 현재 8체급을 선정하고 6체급을 추려가지고 가는 방식은 누가 보더라도 어떤 중장기적인 정책, 협회가 선수를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당장 지금 우리가 지금 코너에 몰린 거예요.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이 상태로 가서 아시안 게임, 아시안 선수권, 올해 있을 그랑프리, 시리즈, 파이널까지 해가지고 대비할 어떤 여력이나 자원이나 어떤 이 플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럼 일단 우리 랭킹 있는 선수들도 있고 하니까 요거 일단 다 뽑아놓고 요 중에서 좀 어떻게 좀 결정해보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솔직히.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게 아니고 다른 뭔가의 보관이나 어떤 정말 준비된 플랜이 있었다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됐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다수를 이룰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측면이 이번 대표 선발전 그리고 6체급 선정하고 평가전을 한 해 만에 하다가 결국 안 하고 이 과정에서 전혀 드러난 게 없어요. 결국 그 얘기는 긴 호흡으로 어떤 걸 준비했다라기보다는 당장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8체급 설정해 놓고 6체급 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선수를 뭐 평가전을 하네 안 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지금 어떻게 봐요? 저도 이제 뭐 양 기자 생각에는 거의 벗어나지 않는데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 지금 이제 이 경기량상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면은 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올해 1년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장기적으로는 그 리우 올림픽까지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아예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너무 처음부터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뭐 대회가 당겨져서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확인해 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럼 양 기자 보면은 그 협회가 너무 좀 졸속으로 이번 그 평가전을 준비하지 않았나 좀 그 임기응경식 그 땜질 처방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연간 일정 안에 보면 제가 스마트폰에 보니까 그게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왜냐면 아시아 선수권대 언제 한다고 나왔어? 업데이트가 되면 그 전께 삭제가 되는데 제가 그 전에 사진을 찍어놨던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5월 둘째 주로 잡혀 있었어요. 5월 둘째 주에 아시아 선수권대회를 네. 한다. 그리고 원래 4월에 하려고 했었어요. 그치 어제 아시아명 4월에 근데 한다고 얘기했는데 5월 둘째 주로 잡힌 게 이미 1월 16일 날 그렇게 됐었고 근데 실제로 엔트리 마감 공문이 조금 늦게 왔다라는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통 국제대회가 언제 열린다고 하면 한 달 전에 엔트리 마감해요. 그러면 그 전에 이미 거기에 대한 기본 골조를 짰어야 돼요. 협회에서는. 그리고 아시아연맹이 뭐 아프리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남에 있는 이규석 회장님도 그렇고 뭐 김중원 사무총장도 그렇고 뭐 그분들이 핸드폰이 없는 분들도 아니고 엔트리 마감 공지가 좀 늦는 것 같다. 언제까지냐? 좀 늦어지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좀 빨리 해달라. 아니면은 아직 안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언제쯤 될 것 같냐? 이건 사실 정부의 수준에도 속하지 않은 어떤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소식들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엔트리 마감 공지가 늦었기 때문에 평가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핑계를 댄다는 건 문제가 이만큼 있는데 아주 작은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고 이것 때문에 다 책임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방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면 근데 왜 8체급을 선정했대? 8체급을 선정한 이유가 뭐야? 그래놓고 왜 6체급으로 가는 거야? 라는 질문을 우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예? 왜? 나도 마땅히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협회에서 나오는 대답 자체도 그냥 그런 식의 대답밖에 없었으니까. 랭킹 있는 선수가 8체급을 뽑히면 좋고, 안 뽑히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이번에 8체급을 선정해놓고 6체급을 다시 추렸는데 6체급을 그 최종 선정한 어떤 기준으로 2명을 탈락시켰다는 그 기준이 뭐예요, 명확히? 세계 랭킹?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 그러니까 우선 평가전 여부를 내비두고 어떤 체급을 선정했냐의 문제로 놓고 보면 경기력강사위원회 회의 자료가 도구가 들어갔어요. 경기력강사위원회 회의 자료라고 해가지고 아니 이상한 경기부장은 뭐 자료는 뭐 이만큼 있다고 네, 말이야. 네, 자료 다 네, 있다고. 네. 근데 어떤 자료로 어떤 근거로 그걸 탈락시켰냐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실적 조회하는 증명서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이제 그게 선수들마다 해가지고 경기 실적 증명서를 다 달아놨어요. 그게 이제 뭐 10명 정도 되겠죠. 이제 그게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평가한 건 그렇죠. 우리가 남자 체급에서 주로 어느 체급이 좀 약하냐, 여자 체급에서 어느 체급이 좀 주로 약하냐,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미. 그렇지. 아시아 선수권대회도 있었고, 런던 올림픽도 있었고, 푸에블라 세계 선수권대회도 있었고, 맨체스터 대회도 있었고, 기타 등등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주로 어느 체급에서 메달이 좀 잘 나온다, 어느 체급은 좀 중간급이고 어느 체급은 좀 떨어진다, 이게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남자 선수들, 그러니까 남자 체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이너스 80하고 마이너스 87이 좀 약체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9하고 플러스 73이 약체로 돼 있어요. 그 어느 정도 다 예상할 수 있는 체급 아닌가요? 네. 여자 이걸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하고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6체급을 선정해놓고 까고 가면은요. 그렇지. 마이너스 87 뛰는 선수가 마이너스 87은 빠지는구나. 내 본 체급이 이거죠. 근데 나 아셔서 나가고 싶다. 그럼 마이너스 80으로 가든 플러스 87로 가든 그거는 팀과 본인이 정할 문제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지가 가는 거고 지면 못 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선수들 기회를 선택 할 기회를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자가 마이너스 49가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동안 사실 국내용 선수가 국제대회 나가가지고 사실 좀 우리가 불리함이 있었어요. 여자 마이너스 49에. 이 부분을 편집을 좀 해주시든가 아니면 저기 춘천시청에서 싫어할 수 있으니까. 아, 그쵸. 거기도 인정하고 뭘 인정하더라고. 플러스 73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73도 사실은 이 선수가 굉장히 에너지가 좋고 긍정적인 선수인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내에서 몸통 발도 그런 대로 뭐 먹혀요. 해외 나가면 이게 일단 하드웨어가 달라요. 우리는 사실 이 체급들은 처음부터 불안했던 체급 마이너스 73이 참 이게 아이러니한 체급인데 여기에 이인종 선수가 있었어요. 그럼 박 기자님, 이인종 선수가 뛰는 체급, 황경선 선수가 뛰는 체급, 박혜미 선수가 뛰는 체급 3명 다 이번에 안 됐지. 이 선수들이 만약에 그 체급에서 1위를 했어. 그러면 체급 선정이 달라졌겠네? 저는 솔직히 그럴 가능성 크다고 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자 플러스 74에 모 선수가 됐다. 그러면은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여자는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73 플러스 73이 빠졌는데 마이너스 49는 이제 살았고 그래서. 그럼 남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3kg급에 이대훈 선수가 만약에 탈락을 했어. 그럼 그 체급을 이대훈이 탈락했으니까 63kg급을 선정할까? 아니, 그거는 좀 예상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이대훈 선수 아니 그날 회의할 때 이상훈 경기부장이 이대훈 선수 얘기를 하다가 김석 전무가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입을 막았잖아. 그런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사무사하게 다 이제 좀 고려는 됐겠지만 뭐 우리가 단정적으로 빠진다 안 빠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남자 선수들 얘기하다가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그 10일날 경기가 끝나고 대표자회 비슷하게 해가지고 김세혁 전무 윤종우랑 등등해가지고 지도자들 들어와가지고 잠깐 회의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기자들도 들어갔었죠. 이제 거기서 뭐 어느 체급이 빠지면 뭐 밑으로 가는 건 안 된다. 뭐 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종합적으로 이게 확정된 것이냐 얘기하는데 저는 확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4가 빠진다. 그럼 마이너스 74 선수는 마이너스 68하고 붙는 건 안 된다. 마이너스 80하고 붙어야 된다. 이게 공평하다라는 뭐 공평 내지는 하여튼 이게 맞다라는 식의 일부 지도자들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석준가 뭐 그런 의견을 경기력 향상위원회에 반영토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거는 어떤 구속력이나 규정으로서 효력은 난 없다라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플러스 87이 빠질 경우에 플러스 87 선수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가게 해주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87, 마이너스 80이 지금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럼 마이너스 87 선수는 부상 때문에 포기했고 근데 마이너스 87하고 플러스 87은 같은 팀 소속이에요. 삼성 S1. 그러니까 굳이 같이 겨뤄야 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마이너스 80kg 선수는 빠졌는데 본인이 마이너스 87하고는 뛸 수가 없어요. 왜? 마이너스 87이 빠져버렸으니까. 근데 플러스 87하고 뛰겠다? 이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80kg 선수를 마이너스 74하고 붙여줬어야 돼요. 하든 안 하든은 본인들의 선택이고 붙여주든가 아니면은 그 기회를 줬어야 돼요. 근데 결국 뺐잖아요. 왜? 위로 갈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전날 대표자회 비슷한 회의에서 얘기는 됐지만 거기 대표자회에서 지도자들이 많은 말들을 한 게 아니에요. 다들 그냥 별 말들을 못했어요. 왜? 그날 체급 선발된 자기 선수들이 있고 내일 또 해가지고 선수들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빠른 소리 했다가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는 거예요 사실. 예? 설사 그런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도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자, 여자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73하고 플러스 73이 빠졌는데 플러스 73 선수도 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밑으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73도 빠졌어요. 이 선수가 마이너스 67하고 붙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73도 빠졌어요. 마이너스 73 선수도 위로 가야 되는데 위가 빠졌어요. 그럼 이 선수도 사실 밑에 선수하고는 붙여줬어야 돼요. 본인이 만약에 안 되겠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근데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게 하려면 애시 당초 6체급을 선정해놓고 왜? 여기에 자료에 보면 이미 남자 체급은 어느 체급이 약하다 두 체급 결정돼 있고 여자 체급은 어느 체급이 약하다 두 체급 결정돼 있어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되
사전에. 근데 이 체급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체급이 약한 게 아니라 그동안 국제대회 선수 선발 출전과 관련해가지고 좀 약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사실 얘기하잖아. 국내용 선수 있고 국제공 선수 있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의 어떤 그 미스매치가 있었으니까 요 체급을 살리고 요 체급으로 갑시다라든 이걸 처음부터 결정을 해놨으면 선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오기 전에 김색 전무하고 통화를 해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김국구조 태권도 체급 결정 논란에 대해서 촬영을 하는데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기자들하고 할 얘기가 없다. 경기와 관련된 것은 이상원 경기부장한테 직접 물어봐라. 지금 합니다. 자, 일단 실무자 생각도 중요하니까 일단 실무자 얘기 들어보고 막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끊어버리면 되니까. 자, 일단 이상원 경기부장.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상원 기자입니다. 어이. 예, 지금 저기 긴급구조 태권도 촬영하고 있는데 잠깐 인터뷰 가능하시죠? 아이, 저 인터뷰 저 경기장이야. 아닙니다. 김세혁 전무님께서 경기와 관련된 것은 이상원 경기부장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8체급에서 6체급으로 선정할 때 그 기준 좀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경기부장님. 지금 여기 회의 중이니까 나중에 합시다. 자, 이상원 경기부장이 지금 회의 중이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하고 끊었습니다. 아마 뭐 여러 가지 논란을 생각해서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김세혁 전무가 경기와 관련된 것은 이상원 경기부장한테 들으라고 했는데 실무자가 할 얘기가 없다고 하니까 자, 그럼 실무자 일단 궁금하고요. 그렇지, 우린 기회를 줬는데 안 하는 거 어쩔 수 없는 네. 거고 우리끼리 이제 얘기를 합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시안 선수권 경기인데 만약에 올림픽을 이렇게 선발했다. 더 심각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 올림픽이 체급 제한이 풀어졌잖아요. 국가별로 나가는 게. 근데 예를 들어서 2012년 런던 올림픽을 하는데 체급 선정을 이제 그때는 쿼터가 있으니까 두 체급 하는데 다 뽑아놔. 다 뽑아놓은 다음에 두 체급으로 줄여.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지금 이 정도도 사실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기회 균등주의라고 있습니다. 기회 균등주의. 선수들한테 그 체급을 뛸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3개월 전이든 2개월 전이든 우리가 6체급으로 선정할 테니까 체중이 덜 나가거나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들 그동안 체중 조절을 해서 정해진 체급에 6체급이라면 6체급에 자기가 뛸 수 있는데 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협회가 봉쇄를 했다. 그리고 8체급을 체급을 뛰게 했으면은 거기서 자기 실력으로 우승한 선수들 국제대회 못 나가게 또 한 번 또 차단을 시킨 거 아닙니까? 이 두 번에 걸쳐서 대한태권도협회가 선수들 기회 균등을 묵살해버렸다. 좀 거칠게 얘기하면 폭력 행정을 펼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 균등주의에 입각해서 선수들한테 두 번이나 기회를 묵살시킨 제가 뭐 이원진 선수 뭐 잘 알지도 못하지만 경남대학교에서 정말 모처럼 국가대표 일진이 나왔습니다. 그 얼싸안고 코치하고 손코치하고 얼마나 인상적이고 눈물이 납니까? 그 선수가 이번에 탈락을 했죠. 아, 이원진 선수가 그렇게 형편없는 선수인가? 그러니까 이번에 잘 뛰던데. 우수 선수 선발대회 1위로 해가지고 들어왔다고요. 그래. 어드밴티지로. 그렇지. 근데 경남대학교가 98년도인가 창단을 했어요. 지금. 아, 국가대표 처음 났답니다. 처음 나왔다 그지. 뭐 개인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 일진된 후에 손코치하고 얼싸안아서 네. 기쁨을 나누던 그 장면이 눈에 생생합니다. 참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겠지만 대한태권도협회 행정이 좀 미숙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이번에 심도 있게 내용을 파고듭시다. 김태환 회장 지난해 2월에 회장 출마하면서 경기력 향상 회장 직속으로 두겠다. 그리고 이번에 기술전문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경기력 향상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김상천 씨가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기력 향상 위원회 과연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그 4월 10일 날 그 각 팀 지도자들 모아놓고 그 무주 체육관 옆에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체급 결정과 관련된 긴급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경기력 향상 위원장인 김상천 씨가 문주방 문 출입구에 기대가지고선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 이게 경기력 향상 위원장이 맞나? 그 광경을 보면서 전무, 의장, 경기부장, 그 옆에 권은희 부위원장까지 이렇게 나란히 자기들끼리 앉아 있는데
경기향상위원장이라고는 김성천 씨는 저 출입구에서 그냥 찌그러져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단면이 경기향상위원회의 지금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단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 기자님 어떻게 저는 봤습니까? 이제 뭐 이번에 뭐 과정에 보면서 아셨던 게 뭐냐면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진짜 최소한 두세 차례 어떤 회의를 거치던 정말 진정성이 있는 뭐 양자도 공급을 하고 저도 이제 뭐 했지만은 얘네가 그쪽 위원회 분들이 정말 어떤 고민도 하고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해서 회의를 최소한 두세 차례 거친 상태에서 체급을 선정하든 뭐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알고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지금 뭐 김재현 회장 직속 뭐 기구로 있다고 하지만은 뭐 지금까지는 어떤 제 역할을 했다 저는 거의 약재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 체급 결정 6제국으로 체급 결정했을 때는 김성천 위원장이 마이크 들고 발표를 했나? 네. 발표를 그건 했어요. 뭐 마이크 위원장이야? 아, 말이 좀 거친데 아니, 근데 그만큼 경기향상 본인이 실망스럽다 이거야. 네, 김상찬 어? 위원장께서도 훌륭한 자 그때 아, 그렇지. 뭐, 아,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인데 이시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인데 경제향상위원장으로서는 좀그 조금 나름대로의 기대에 못 미친다. 모습이나,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성격, 그냥 본인의 캐릭터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좀 자기의 생각이나 주관이 뚜렷하시다라는 평가를 제가 이제 다른 분한테 전해 듣긴 했는데 문제는 경제향상위원장 된 루트도 우리가 네, 알잖아. 알죠. 굳이 뭐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네. 어찌됐건 간에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럴 여건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할 거면 경기력향상위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하려면 그 판을 깔아줘야 돼요. 협회에서. 자, 우리가 경기력향상위원회 만들었다. 경기부도 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경기부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뭘 결과를 도출해낼 건지에 대해서 한번 판을 깔아봐라. 판을 깔아가지고 일단 기본 안은이나 아니면 이런 제안은 이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뭐 논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판을 열어줬어야죠, 거기다가. 근데 그 판을 열어주지 않은데 와가지고 그 경기력향상위원회 내가 위원장인데 우리 회의 안 해? 뭐 좀 중요 대회도 있고 올림픽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자료를 좀 갖고 와가지고 회의를 열어주든가 이렇게 요구하기에는 뭐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전무이사나 경기부 실무 담당자들도 경기력 향상위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위원장도 그런 것 같고 경기위원장 스스로도 김성천 위원장 스스로도 자기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분도 아닌 것 같고 양진방 전무이사 체제 때 전국현 경기력 향상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을 거예요. 양 기자, 박 기자 들었겠지만 무슨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무슨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이냐. 협회에서 전무들이나 실무자들 다 정해놓고 말이야. 우리 보고 말이야.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거냐. 그렇게 불만을 토로했는데 전무가 바뀐 또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강화한다고 하는 이 김태현 회장 체제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 오히려 더 못한 것 같아. 경기력 향상위원장이 체급 결정하는데 출입문에서 비스듬히 그냥 팔짱 끼고서 쭉 보는 걸 보고 야, 이 경기력 향상위원장은 전국현 교수가 하던 위원장 때보다도 더 기능이 약화된 게 아닌가. 오히려 강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왜냐면 지금 전무이사나 경기보다 다 스스로들 경기인으로 출신들로 본인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 앉아 있는데, 그게 뭐 쉽겠어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예를 들어서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경기력 국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우리 경기력 향상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계획도 짜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선발 과정을 가서 어떤 강화 훈련을 해가지고 할지에 대한 계획도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선수 선발은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뭘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뭐 어떤 제안을 해가지고 협회에다가 펼쳐보면서 협회에서 자 우리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건 아무것도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 좀 촉박한 측면도 사실 있긴 한데 네, 그렇죠. 뭐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게 굉장한 아쉬움입니다. 김상천 진정성이 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김상천 위원장님 인격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력 향상위원장으로서 역할이 좀 많이 부족을 하고 이 경기력 향상위원장의 역할을 부여하는 전무이사나 경기부장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전무이사하고 경기부장이 깔아놓은 밥상에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숟가락 얹어놨다가 나중에 설거지하는 격이다. 전당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제 뭐 여기 뭐 모든 결정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것을 전무 경기부장이 어느 정도 다 해놓고 경기위원장이 최독 결정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마이크 잡고서 발표하는 식이 지금 이 경기력 향상위원회의 지금 그러니까 나는 단면이다 이렇게 난 봅니다. 사실 제가 그 앞에 사진을 찍긴 했는데 지금 저 발표를 형식적으로 경기력 향상위원장이 나와서 하는 건 맞는데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얼굴을 걸고 우리가 발표를 할 땐 자기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난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면이 근데 지금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실 뭐 경기부의 어떤 굉장히 경기부 이야기를 해야 되죠.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한 경기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기회를 줬는데도 할 말 없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니까 뭐 어쩔 수는 없고. 자, 우리 경기부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일단 뭐 경기부의 신설은 뭐 지금 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김태환 회장의 어떤 그 공약 사원 중에 하나인 뭐 경기력 강화, 그 중에 국제 경기력 강화를 위해서 뭐 특채 음식을 빌려서 일단은 뭐 이상한 부장을 뽑아왔는데 네, 정규직이죠. 뽑아왔는데 연봉 얼마일까요? 연봉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될 텐데. 많이 이제 많이 받은 그만큼도 일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많이 받는 만큼 일하면 되지요. 솔직히 이제 뭐 이상한 부장한테는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좀 약한 것 같아요. 미흡한 것 같아요. 또 구체적으로 뭐가 좀 아쉬워요? 오히려 지금 뭐 여러 가지 경기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경기부장이 아닌 해서는 안 될 월권을 뭐 이렇게 뭐 쉽게 뭐 경기부장이 해서는 안 될 월권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려요. 얘기도 들리고. 양 기자 들었어? 그런 얘기를? 네. 그래? 그런 말로 얘기해보자고. 근데 이건 이 내용 자체가 근데 근거 있는 얘기야? 긴장하는 어떤 그 상대방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찌됐건 그 사람들이 약자예요. 이쪽이 갑이고 이쪽이 을인 관계가 지도자들하고 협회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는 이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쪽에 있는 이 언급되는 사람들은 상당한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학교에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지도자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뭐냐면 자기가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 말고 자꾸 경기장에서 다른 거 관련해 가지고 뭐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망하지 말라고 좀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든가 사적인 뭐 이런 걸 하려고 하신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얘기 안 합니다. 지금은 얘기 안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 생각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엊그저께 그거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경기 실적 증명서에 뭐 이상한 필체 뭐 한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이 내용을 세세하게 얘기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다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경기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말로 지금 정확하게 야기자만 것처럼 진짜 경기부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국제대회 나갈 때 우리도 어디서 돈 끌어와가지고 아니면은 있는 돈 쪼개가지고 카메라 삽시다. 사가지고 나가면 코칭 스태프들 나가고 전력 분석하고 나가고 하면 가서 주요 선수들 있으면 비디오라도 좀 찍고 없으면 어디 뭐 다트 피시커라도 다운받아가지고 찍든가. 박 기자님 그 얘기 합시다. 이번 대만 주니어 선수권 대회 나갔는데 아니 다른 팀은 막 이란 독일 어디를 막 카메라 막 손에다 찍어 와가지고 막 영상 분석하고 막 촬영하고 난리 났는데 우리나라는 누가 왔죠? 그분이 왔는데 우리나라는 왜 캠코더도 없나? 아니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뭐 하셨겠지만 제가 다른 나라와 비교를 잠깐만 하면 어떤 나라 국가 같은 경우는 해당 국가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막 찍고 너무 열성적이더라. 찍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찍는 게 아니고 정말 세밀하게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대만에서 아쉬웠던 것도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경기부가 너무 이제 경기부에서 너무나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여섯 체급 선발을 과정에서 보니까 저는 기본적인 로드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양반이 내가 여기 와서 무엇을 어떻게 경기 향상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뭐 중장기적인 계획을 리우 올림픽에 대해서
어떻게 뭐 나가서 우리나라 몇 개 금액을 따야 되고 물론 이제 뭐 지금 뭐 전체가 다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나갈 수도 있죠. 지금 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근데 보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뭐 마스터 플랜도 없고 아무튼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마무리합시다. 조금 약간 그 얘기를 했지만 작은 것 같지만 경기부 같은 거 왔으면 그동안 우리가 해외 대회 분석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해외 선수들 유력 선수들 분석이나 이런 거를 해서 작은 거라도 하나 정도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화 작업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역할이라도 하시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런 게 없었고 저는 이 문제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따로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돼야 될 문제지만 우리가 지금 시간이 그닥 많지 남지 않았으니까 작년에 작년에 제가 기사에도 나갔었는데 우리가 국내 랭킹제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국내 랭킹제 도입하려고 했던 이유가 재작년 겨울을 넘어오면서 작년 초반에 제 기억에는 그래요. 양진방 당시 사무총장이 경기장에서 마지막 대표자 회의를 할 때인가 아마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세계연맹의 올림픽 관련한 룰이 이제 이렇게 출전 선수 이 방식이 이렇게 바뀐다. 국내 대회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나는 떠나지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우리 이제 전체급 다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선수를 어떻게 잘 육성해서 좋은 선수를 잘 뽑아서 할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하고 나서 나왔던 게 뭐였냐면 국내 랭킹제도 도입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이 국내 랭킹제도 도입이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 툴을 만들어내야 되고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국내 대형팀들의 반발이 사실 컸어요. 왜? 우리 학교에는 이 체급의 선수가 예를 들어서 누구도 있고 한데 국가대표 최종대회 나가면 얘들을 각 대회에 예선대회 한 번씩 내가 나가서 티켓을 다 따놔야 나중에 올라갔을 때 유리해진단 말이에요. 예? 유리해지는 것도 사실은 또 그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선수를 이렇게 가지고 데려왔는데 한 체급에 몇 명씩 있는 대형 팀들에서 국내 랭킹제에 도입하면 얘만 나가야 돼요. 앞으로 주요 대회에.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택진이가 잘해요. 양택진이 계속 내보내. 그 서성원이는 자꾸 B급 대회 내보내. 박상훈은 자꾸 C급 대회 내보내. 이거 못 견딜 일이에요. 그쪽 상황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반대한 거예요. 사실 실업팀들에선 반기죠. 왜 어차피 한 체급에 한 선수씩밖에 없는 게 다 대부분인데. 예? 그렇지. 예? 근데 사실 이게 왜 필요했냐면 랭킹제를 도입해가지고 선수들이 티켓만 땄다고 안 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나와라. 계속 나와서 계속 싸워라. 계속 싸워가지고 일정 정도 랭킹으로 경쟁을 시켜서 이 선수들이 꾸준한 경쟁을 통해서 마지막에 갔을 때 뭐 전년도 국가대표들하고 해가지고 뭐 붙여가지고 선수들을 뽑아낸다든가 그리고 그 다음 연도가 되면 일정 정도 삭감을 하고 또 다시 한다든가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랭킹제를 도입해가지고 하게 되면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점점 이제 관심이 더 집중돼요 대회에. 얘가 지금 2위인데 얘가 지금 랭킹 2위인데 얘가 여기서 이번에 얘를 잡으면 랭킹 1위로 올라가고 랭킹 1위로 올라가면 얘가 결국에는 나중에 전년도 일진하고 붙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에 대한 몰입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면 경기에 대한 그 홍보 효과,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아까 그 각 팀들의 입장들, 이 입장도 사실은 그러면은 대회를 약간 구분한다든가, 그러니까 대회를 늘려가지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대회 등급 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대회를 어떻게 1, 2부로 나눈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어느 정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는 필요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에서 랭킹제 도입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목받으면서 관심을 받으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랭킹 1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어드밴티지로 국제대회를 나갈 수 있는 선수를 선발하는데 기초가 되는 이 방식을 선택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걸 무너뜨렸으면, 이걸 안 하겠다, 이해관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했으면 최소한 거기 수준에 맞는 정도의 뭐 정책은 갖고 나왔어야죠. 예? 근데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8체급 선정해놓고 6체급 추리고 이런 과정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협회가 하고 있는 국제경기력 향상이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자, 이제 아시아 선수권 대회 아시안 게임 6체급 체급 선정과 관련된 논란, 시비거리,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앞으로 대한태권도협회가 경기력 향상 강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우리 두 기자가 한 1분씩만 마무리 코멘트를 하고 2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양 기자가 먼저 간단히 좀. 예, 뭐 간단히 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뭐 협회를 뭐 두들겨 패서 우리가 뭐 돈 나올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상당히 불편해요. 요즘 지내는 게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특히 양 기자가 더 예, 불편하지. 여기저기서 뭐 하도 그냥 불편해서 근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얘기를 짧게 하긴 했는데 국내 랭킹제를 안 하실 거면 그 정도에 걸맞는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강화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치열한 경쟁을 뽑아서 선수를 뽑아가지고 국제에 나와서 좋은 성적을 낼 것인지 설사 성적을 못 낸다 하더라도 어떤 기조로 갈 것인지 최소한 모범이 되는 종주국 협회로서의 이런 그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하시는 데다가 신경을 좀 더 쓰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잡담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집중력과 진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갖고 오지 못한 단면이 결국 이번에 국가대표 선발과 6체급 선정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케이. 네. 자, 박상욱 기자 마무리해 주시죠. 진짜 양 기자가 말한 부분을 빼고 이제 그 경기력 향상위원회나 경기부 뭐또 쪽에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어떤 고유의 역할이 있고 제 역할을 해서 정말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어떤 뭐 정말 잘 뛸 수 있는 어떤 뭐 경쟁 체제를 만들든 뭐 하든 간에 정말 잘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일선 지도자분들 정말 뭐 하시는 말씀들 많은 것 같은데 말 못하는 그 속사정은 솔직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죠.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정말 좀 어떤 뭐 하신 말씀들이 있으면은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태권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도자분들하고 근데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지도자분들하고 기자들하고도 소통 안 되는 좀 지도자들하고 좀 말씀했으면 좋겠고 우리 그 일선 지도자분들도 하신 말씀이 있으면 진짜 떳떳하게 하셨으면 맞아요. 그걸 좀 아쉽더라고. 왜냐하면 그 윤종욱 의장님 제자들이 코치 감독도 좀 많이 하고 김세혁 전무 제자들도 코치 감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그날도 회의 석상에서 마주 앉아서 할 얘기 있느냐고 그러니까 거의 뒤에선 군시렁거리지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뭐 얘기 없다고 그래서 그게 그런 것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세혁 전무이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경기인들이 이끌어 가야 할 경기단체다.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물론 본인이 경기인 출신이고 경기 지도자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10월에 경기부 신사를 하면서 이상환 부장을 채용했고 또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기술전문위원회와 별도로 독립된 기구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성과가 이제 가주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경기인 출신인 전무님 김세혁 전무가 이 경기 분야에서 이렇게 조금 그 논란을 계속 일으킨다는 것은 좀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세혁 전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실무 총괄자로서 또 대회 임원장으로서 경기력 향상위원회 그리고 경기부 역할 기능 어떻게 성과를 극대화할 것인지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시아 선수권 대회 아시안게임 6체급 선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와 논란 다뤄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